안녕하세요. 바이오스쿨의 전공생물학. 이번 주제는 개화 조절입니다. 자료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개화 조절을 밤의 길이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식물마다 개화 여부를 결정짓는 밤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값을 임계 밤 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물들은 실제 밤 길이가 임계 밤 길이보다 더 길어야 개화합니다. 밤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낮이 짧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물은 단일 식물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식물들은 실제 밤의 길이가 임계 밤 길이보다 더 짧아야 개화합니다. 밤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낮이 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물은 장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적색광이 있으면 낮, 적색광이 없거나 원적색광이 주어지면 밤으로 인지합니다. 적색광과 원적색광을 인지하는 데 활용하는 광 수용체는 피토크롬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식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가의 임계 밤 길이는 13시간인 것이고 실제 밤 길이가 임계 밤 길이보다 짧을 때 개화하므로 장일 식물입니다. 나는 임계 밤 길이가 9시간인 것이고 실제 밤 길이가 9시간보다 더 길 때 개화하므로 단일 식물입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장일 식물이 맞습니다. 니은, 가에서 임계 낮 길이는 11시간이고 나에서 임계 낮 길이는 15시간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계 낮 길이는 요즘에 공식적으로 다루는 용어는 아닙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식물들의 임계 밤 길이나 임계 낮 길이를 비교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디귿, 나는 단일 식물입니다. 밤 길이가 최소 9시간은 확보되어야 개화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6시간이면 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인데 도중에 적색광을 비추어서 밤 시간을 더 줄여버리면 나는 절대 개화하지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으로 피토크롬의 특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토크롬은 어떤 종류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 형태가 변합니다. 이런 특징은 빛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는 의미로 광가역성이라고 합니다. PR 형태에선 적색광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적색광을 흡수하면 PFR 형태로 변합니다. PFR 형태에선 원적색광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원적색광을 흡수하면 PR 형태로 변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형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의 스펙트럼이 아주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적색광을 아무리 강하게 쬐어준다고 해도 PFR만 100% 존재하고 PR은 0% 존재하는 이런 비율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일부 피토크롬은 적색광을 흡수해서 다시 PR 형태로 돌아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원적색광을 아무리 강하게 쬐어준다고 해도 PR만 100%로 존재하고 PFR은 0%로 존재하는 이런 평형 상태도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일부 PR은 원적색광을 받아서 PFR로 조금 변하니까요. 그래서 적색광과 원적색광 중 어느 한 종류의 빛을 비추더라도 아주 소량의 PR 혹은 PFR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태를 두고 광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PFR 형태가 생체 반응을 일으키는 활성 형태입니다. PFR 형태가 되면 가려져 있던 핵 신호 서열이 드러나고 핵 내부로 이동한 PFR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겁니다. 유전자 발현을 위해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 산물이 쌓이려면 또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 안에 원적색광을 조사하여 피토크롬을 PR 형태로 바꾸어 버리면 생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광가역성의 특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백질 산물이 어느 정도 쌓여버린 상태가 되면 피토크롬을 불활성화 시켜도 생체 반응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생체 반응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두고 광가역성으로부터 도피했다고 표현합니다. 다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단일 식물이냐 장일 식물이냐에 따라 그리고 밤의 길이가 어떠냐에 따라 각 식물의 개화 여부가 주어져 있습니다. 낮의 시간은 똑같은데 밤에 어떤 빛을 주느냐에 따라 개화 여부가 달라지죠. 따라서 개화의 결정 요인은 밤의 길이입니다. 광 수용체는 피토크롬이겠죠. 적색광과 원적색광에 의해 개화의 여부가 달라지므로 광가역성의 특징을 갖는
피토크롬이 광수형체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개화 조절을 일주기 리듬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밤의 길이만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과 관련지어 개화가 조절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단 일주기 리듬은 24시간을 주기로 나타나는 리듬성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주기 리듬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아예 없애거나 혹은 어둠을 아예 없애더라도 일주기 리듬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거든요. 다만 이런 특이한 빛이나 어둠 조건에선 리듬성 행동의 길이와 속도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빛에 의한 영향이 없이 리듬성 행동이 나타나는 상태를 두고 자유진행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일주기 리듬을 유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유전자 발현 산물입니다. 몇몇 유전자 발현 산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현량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mRNA 전사량이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든지 단백질 생성량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시기죠. 이렇게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유전자 산물들이 일주기 리듬을 이끌어가게 되며 특별히 내재적 진동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빛은 일주기 리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규칙적으로 시간을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빛은 알람 시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알람 시계가 없더라도 대충 시간을 가늠하며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한두 시간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비슷한 시간에 잠들 겁니다. 만약 알람 시계가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거의 오차 없이 일어나거나 잠들어야 할 시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되죠. 식물 입장에선 빛이 알람 시계인 겁니다. 주기적으로 떠오르고 지는 태양 덕분에 태양빛을 이용해서 시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고 차단되는 것을 감지하면 일주기 리듬을 24시간에 거의 딱 들어맞게 맞출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내재적 진동자로 돌아가 봅시다. 빛이 있든 없든 내재적 진동자는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재적 진동자의 상태에 따라 주관적 낮과 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자극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일주기 리듬을 지체시키거나 앞당기면서 24시간의 주기를 딱 맞추게 됩니다. 주관적 밤이 막 시작되었을 무렵에 빛이 들어오면 일주기 리듬이 전체적으로 지체됩니다. 완전히 밤이 된 줄 알았는데 빛이 다시 들어오니까 식물은 아직 하루가 안 끝났던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관적 밤이 끝나갈 무렵에 빛이 들어오면 일주기 리듬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집니다. 밤이 충분히 지난 것 같은데 빛이 들어오니까 식물은 이제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을 해석하는 다른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선 광감수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름 그대로 빛에 대한 감수성입니다. 이미 빛이 충분히 공급되는 주관적 낮 시기보다는 빛이 거의 없는 주관적 밤 시기에 광감수성이 커집니다. 그래야 미세한 빛의 변화로도 실제 밤의 시작과 끝을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첫 번째 그래프 보겠습니다. 광감수성이 높은 시기, 즉 주관적 밤에 해당할 때 적색광을 주었더니 개화율이 굉장히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밤이 짧아졌더니 개화를 못한 것이죠. 밤이 길어야 개화하는 단일 식물입니다. 보시다시피 광감수성 그래프와 개화율 그래프가 상반된 형태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광감수성 그래프와 개화율 그래프가 일치하는 형태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물은 장일 식물이겠죠. 두 번째 그래프는 지금 완벽히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장일 식물이면 밤이 짧을 때 개화하는 식물이죠. 그런데 이 실험은 연속적인 명기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니까 밤이 짧다 못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론 이 식물은 항상 개화해야 할 텐데 원적색광이 주어지는 시점에 따라 개화율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더 자세히 배우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피토크롬은 A부터 E까지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식물에 따라 가지고 있는 피토크롬의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토크롬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빛의 불안정한 1형과 빛의 안정한 2형입니다. 제가 가진 전공서를 기준으로 피토크롬 C, D, E는 아직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A와 B는 비교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피토크롬 A는 1형, 피토크롬 B는 2형입니다. 다음으로 개화를 조절하는 구체적인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HD1, HD3A를 이용해서 개화를 조절하는 단일 식물이 있고 CO, FT를 이용해서 개화를 조절하는 장일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HD1mRNA와 COmRNA는 내재적 진동자입니다. 그리고 HD3A 단백질과 FT 단백질은 개화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단백질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두 시스템이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HD1 단백질은 HD3A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CO 단백질은 FT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환경 조건이 똑같더라도 개화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내재적 진동자인 HD1과 CO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들은 주관적 낮이 끝나갈 황혼 무렵부터 전사량이 증가합니다. 밤이 되면 HD1mRNA와 COmRNA는 상당히 많은 양이 존재하죠. 그런데 mRNA로부터 번역되는 HD1 단백질과 CO 단백질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번역되고 얼마 가지 못해 금세 분해되어 버립니다. 여기서 피토크롬 A가 등장합니다. 피토크롬 A가 PFR 상태가 되어 활성화되었다면 HD1 단백질 혹은 CO 단백질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장일 식물의 경우 활성화된 피토크롬 A가 있어야 개화가 촉진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피토크롬 A는 1형 피토크롬이라고 하였죠. 이제 아까 전에 장일 식물 그래프가 이해되실 겁니다. 무작정 밝은 빛만 주면 피토크롬 A가 분해되어서 개화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원적색광을 주어야 분해되지 않고 활성화된 피토크롬 A가 개화를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일식물이라고 해서 밤을 없앤다고 무조건 개화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피토크롬 A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서 분해되지는 않을 정도의 빛은 어떤 빛일까요? 바로 황혼 무렵의 옅은 빛입니다. 황혼이 지나고 곧 밤이 찾아오죠. 그래서 밤의 길이가 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밤이 길 때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 모두 피토크롬 A가 너무 일찍 활성화됩니다. 내재적 진동자인 HD1mRNA나 COmRNA가 충분히 전사되지 못한 상황이죠. 밤이 찾아오면 내재적 진동자가 충분히 전사되지만 이때는 빛이 없어서 피토크롬 A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산물은 만들어지더라도 금세 분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단일 식물에선 HD1 단백질이 없으므로 HD3A의 발현 억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또한 장일 식물에선 CO 단백질이 없으므로 FT 단백질 발현 촉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화가 억제되는 것이죠. 반대로 밤이 짧을 때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 모두 피토크롬 A가 시기적절하게 활성화됩니다. 내재적 진동자인 HD1mRNA나 COmRNA가 충분히 전사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HD1 단백질과 CO 단백질이 안정화되어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일 식물에선 HD1 단백질이 있으므로 HD3A의 발현 억제가 나타납니다. 개화가 억제되는 것이죠. 또한 장일 식물에선 CO 단백질이 있으므로 FT의 발현 촉진이 나타납니다. 개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피토크롬 A가 존재하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이때쯤엔 이미 유전자 발현 산물들이 충분히 안정화되어서 광가역성으로부터 도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밤중에 피토크롬 A가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개화 조절 반응은 정상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학년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식물의 개화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연속적인 어둠 상태에서 빛을 짧게 비추어 밤 시간을 쪼갠다고 합니다. 실험 과정을 보시면 이런 식물들을 17개 그룹으로 나누었고 일괄적으로 8시간의 낮을 준 후에 지속적인 밤 상태에 두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밤 상태일 때 자유 진행을 하고 있지만 내재적 진동자들은 기존에 적응해 둔 8시간 낮과 16시간 밤 스케줄에 따라 진동하고 있을 겁니다. 이후 64시간의 밤 시간 중에 특정 시간에 빛을 주면서
개화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였습니다. 주어진 그래프를 원활하게 분석하기 위해 약 24시간 단위로 그래프를 분할하여 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초반 8시간은 낮으로 인식하고 이후 16시간은 밤으로 인식합니다. 3일에 걸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각각 한밤중에 해당하는 16시간째, 40시간째, 64시간째의 광 중단했을 때 개화율을 살펴보면 개화율이 지극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밤을 줄였더니 개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밤의 길이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단일 식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점을 근거로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식물의 개화율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 위에 광 감수성 그래프를 덧그려 본다면 대략 이와 같은 형태일 겁니다. T1 시점에선 광 감수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 T2 시점에선 광 감수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체 시계에 의해 T1 시점과 T2 시점에서 광 감수성이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율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점을 문장으로 정리하신다면 두 번째 문항에 대한 답변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